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소위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그 비유의 대상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죄인들을 향한 복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난, 비판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는 비유 말씀이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기다려주는 아버지도 아니고 돌아오는 탕자도 아니고 형이죠, 형. 그래서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들어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시죠.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평생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이 동생을 방탕하게 지내온 동생을 위해서는 뭐 자기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과연 그래서 이제 너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또 그런 형에 대해서도 나쁜 그렇게 반응을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형을 좀 설득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아버지의 역할.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처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윌리엄스 자매들의 이야기죠.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 뭐 이분들이 뭐 테니스를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뭐 얼마나 위대한 커리어를 달성하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흑인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한번 말해 본다면 제일 그래도 잘 나갔던 사람이 이제 동생이죠. 세레나 윌리엄스는 그랜드 슬램 대회에 28회 우승, 여자 단식, 올림픽 금메달 4개를 땄고요. 월드 투어 우승 73회, 더블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23회 우승.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는 이제 먼저 언니가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컸으니까 14살에 일찍 이제 한 명만 데뷔를 시켰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사정상 이제 언니가 먼저 했었는데 이제 동생이 더 그래도 좀 뛰어났죠. 동생은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둘이 세계 1, 2위 랭킹 1, 2위를 해가지고 이 둘이 결승하는 적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둘이 뭐 그렇게 경쟁 관계로 아버지한테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자매가 친하게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그런 자매들이 탄생한 거죠. 한 집안에서 그것도 백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테니스에서 흑인 두 자매가 이런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아버지가 어떤 백인 뭐 우리 스폰서 돈이 좀 있어야 이게 고급 스포츠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자매를 뭐 세계 최고의 뭐 선수로 키우겠다고 그것은 한 집안에 모차르트가 2명이 나오는 것보다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영화로 작년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나무주연상을 탔었죠. 이 사람이 이제 나무주연상을 타고 이제 친구의 뺨을 이제 거기 시상식장에서 날려가지고 이제 또 아무튼 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두 딸을 세계 최고로, 어렸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들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아기 때부터 이미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아기 때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천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다, 천재는 이제 하늘이 정해주는 거다.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 이분인 거죠. 라즐로 폴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인데, 신문에 광고를 냈죠. 자기가 이제 심리학자인데,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이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해라 그랬더니, 신기하게 6명이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그걸 증명해 주겠어 라고, 그 중에 제일 이쁜 자매님을 한 명 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도 안 보내고 억지로 시키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해놓고, 이제 아이가 체스에 관심을 이제 있어 하니까 이제 체스를 이제 언니부터 시키기 시작한 거죠. 뭐 3명 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른들을 다 이기고, 뭐 막내는 뭐 또 정말 뭐 세계 챔피언, 뭐 다 세계적으로 이제 훌륭한 체스 어떤 선수들이 돼가지고 이 세 자매가 다 뭐 체스 대회를 휩쓰는 뭐 이런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개발을 해주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거죠. 근데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가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아버지는 만약에 그 바리사 율법학자 같은 아버지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녀를 의 능력을 처음부터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네 관계에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로에 표지판이 있는데 잘못된 표지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떤 그 메이저리그 선수가 감옥에서 설교를, 나중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내고 이제 그 어떤 그 뭐죠? 그 강사로 어떤 감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어렸을 때 유리창 깨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는 훌륭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손들고 나는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영창 갈 거야 그래서 영창 왔어요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믿어주는 대로 자녀는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잘못 판단해 주는 거죠. 이제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서 니가 한 게 뭐를 할 수 있겠니? 뭘 잘해도 야, 이거 운이 좋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자녀들의 자존감을 꺾어주는 그런 자녀는, 그런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일을 이제 거의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잘못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자녀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걸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도로 표지판에 표지판이 없는 거죠.
네가 알아서 신앙도 네가 알아서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 찾아가고 네가 알아서 사이렌 울리고, 아니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지금 혹시 들어갔을까 봐요. 지금 막 옆에서 지나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좋은 건지. 근데 이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예, 돈 다 방탕하게 쓰고 왔는데. 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주고, 그 자기를 다 준다는 뜻이거든요. 소는 자기 자아를 나타내는 거죠. 나를 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옷도 마찬가지고, 지위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표지판이 있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모보다는 없는 게 낫고, 그 표지판이 없는 것보다는 명확한 표지판이 되어주는 게, 그 믿음으로 되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긍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건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이 신고를 받았어요. 비 올 때마다 아이들을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왜냐면 그 물 묻은 코트에서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내 아이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도 그럴 수 있는데 아직은 안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아이들을 대회에 못 나가게 하고 이제 계속 키우는 거죠. 이제 그런저런 면에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때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비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신분을 받아서 백인에게 물건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때 백인들에게 이 살갗이 닿는 닿으면은 안 되게 돼 있었대요. 아버지가 잘할 때는. 그런데 살갗이 이렇게 닿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전달해 주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맞고 또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는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흑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거는 뭐 참아낼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맞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 버려지는 상황. 근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어떤 그런 흑인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딸들을 그때 보니까 이제 테니스 선수가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그래서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얘네들은 테니스를 둘 다 딸을 낳아서 둘 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꿈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거죠. 그러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테니스 공을 이제 남들이 버린 테니스 공을 주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 성공을 해서 이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길을 어차피 인정해 줄 거면 자녀를 인정해 줄 거면 조금 더 일찍부터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길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채훈 17살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이 고등학생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죠. 이게 보드로 이렇게 공중에서 막 돌고 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뭐 올림픽에도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거를 타는 거를 좋아해서 부모가 이제 밀어줬고 이 그 월드 세계 챔피언십에서 최연소 아무튼 최연소 이게 뭐 키가 작아서 잘 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키가 몸무게가 크고 그래야 더
점프력도 생기고 더 착지할 때도 안정적이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에서 더 일찍 무언가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또 이런 선수들 세상에서 일찍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부모의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표지판이 부모가 그 믿음으로 표지판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뭐 어정쩡한 뭐 나는 너를 판단 안 해. 네 인생은 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주고 내가 어차피 자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이 때부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인정을 그냥 나는 너 심판 안 해. 어떤 다른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 것. 나는 자식들을 단죄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더 적극적으로 자녀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 더 적극적으로 더 명확하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더 어차피 자녀들을 인정해 주려면 자유를 주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고 잘못을 했는데 판단하지 않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